대통령이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초선 의원들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당 대표 때 공천 줬던 사실상 친명계 의원들이에요. 거의 다 세력화를 하라라는 명시적인 시그널입니다. 사실은 김어준 유의 얘기들 그리고 추미애나 김용민 검찰 개혁 탈레반주의자들하고 한번 당신들이 목소리를 내봐라라는 거를 이제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다가 직접 만나가지고 세력화를 해라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꽤 깊이 그리고 오래 가겠다 보니까 김어준 씨가 여기서도 살아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자신의 생존 경로를 찾아갈 것인가 진짜 궁금해요. 저희가 준비한 이제 세 번째 의제 마지막으로 열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손절 흔들리는 정청래 대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보기 드문 내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정부, 검찰, 공소 취소 거래설 별별 설들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김어준 씨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예 청와대에서 대놓고 경고를 날리기도 했었죠. 이 불똥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번졌습니다. 주말에 민주당 당원들이 집회를 열고 김어준 씨는 당연하고 정청래 대표까지 사퇴해라. 예전에 정청래 대표가 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 대해서 민심의 척도라고 했어요. 김 의원님, 그런데 이거 이렇게 벌어졌는데 정청래 대표 다음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타격을 받았죠. 이미. 사실 이 김어준 씨 저 이제 공소 취소 거래설 그 음모론을 정청래 대표하고 상의해서 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워낙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어준 씨랑 가깝고 딴지일보에 민심이 있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김어준 오늘 아침에 방송 보니까 여전히 동접자 26만 명에서 시작해서 한 22만 명 이 정도 네. 되니까 동접자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더 위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위기감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뭉쳐야 된다. 슈퍼챗은 더 늘어났다. 막 30만 원씩 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뭐 저희도 슈퍼챗 들어옵니다. 오잉님 지금 뭐 10,000원 슈퍼챗, 아, 그럼요. 5,000원 슈퍼챗. 근데 거기는 왜냐하면 종교거든. 거기는 종교고요. 거기는 이제 11조 내는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은 자기들끼리 더 똘똘 뭉치는 건 있는데 영향력은 사실은 그 지지자들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정치권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 그거잖아요. 네. 근데 김어준의 방식은 김어준이 아침에 말을 하면은 그 커뮤니티를 통하고 그 방송을 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네. 이러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 나가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게 그런 구조가 있었는데 이 구조가 깨졌어요 지금. 그렇죠. 청와대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 안 됐지만은 김어준 방송에 뭐 브리핑하러 나가지 마라, 뭐 설명하려고 나가지 마라 이런 것까지 있고 의원들도 지금 가지 말자라는 결의를 한 사람도 몇 명, 송영길 대표는 뭐 나 안 나간다라고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영향력의 감소는 있다. 근데 이게 계속될지는 좀 봐야 돼요. 선거 급하면 또 나갈 그렇죠. 겁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런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연 금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든 겁니다. SNS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캡처했는데 사실 저 풍경이 굉장히 낯섭니다. 보통은 반대되는 메시지와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 출연 금지 나가서 절까지 했던 의원들이 있었는데 정 의원님 네. 지금 저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는 이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목적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내분 사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민주당 구주류와 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뉴 이재명 세력 간의 뉴 이재명이요. 갈등의 대하 서사 드라마가 이제 시작됐고 아 이제 시작인 건가요? 그 발단이 지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네. 그리고 이 공소 취소설과 관련한 이 김어준 씨 방송 네. 이거라고 봐야죠. 이거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지만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제 8월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하이라이트에 달할 것이고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같은 당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거냐 아니면 분당될 것이냐 뭐 이걸로도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민주당 구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은 누구로 대표되고 있냐면 정청래 당 대표로 대표되고 있는 거예요. 친노 친문의 세력인가요? 신주류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외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라든가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로 대표되고 있는데 여기에 갈등 요인이 가장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건 검찰 개혁이에요.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구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비국적 선택의 원죄가 아직도 마음속에 검찰에 있죠. 있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에는 이름도 없애야 되고 특사경 그에 대한 지위도 지휘권도 없애야 없애야 되고. 되는 거고 검사라는 이름도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갈 일은 아닌데 라고 지금 현타가 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여기서 촉발이 된 거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했는데 여기서 김어준 씨가 여기서도 살아나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여기서 어떻게 그 자신의 생존 경로를 찾아갈 것인가 진짜 궁금해요. 근데 김어준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발해라. 오히려 좋다. 무고로 모두 보내버리면 된다. 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사실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예를 들면 김병기 의원도 지금 보면 그 수많은 의원들과의 만남 의원들이 궁금해했잖아요. 혹시 내 얘기가 녹취된 거 아니야? 김어준 씨한테도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강대강으로 계속 번지다가 폭로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뉴 이재명만 있는 게 아니라 뉴 김어준이 있어요. 지금. 뉴 김어준이요? 예. 뉴 김어준은 뭔가요? 국민의힘 분들이 김어준 방송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국민의힘 분들이요? 그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어준 네. 방송 틀어놓고 뉴 김어준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아. 저도 진짜 민주당 내 갈등을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네. 주말에 한번 보셨나요? 스픽스라고 아세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스픽스라는 스픽스 저 있어. 민주당 채널, 그러니까 진보 채널 있어요. 네. 그 뉴스공장도 좀 봤고 그 사람들이 페북에서는 어떻게 싸우고 있나 이걸 본 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그 검찰 개혁이라는 걸 두고 구주류와 이 테크노크рат을 중심으로 한 뉴 이재명이 붙고 있고 이 한가운데에 여하튼 그 뉴스공장에 나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서 집중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판 붙는 거는 맞는데요. 네. 김어준이 몰락하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종교가 사이비 종교들이 탄압에 당해도 그게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서는 또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제 김어준을 볼 거고 그 영향력이 감소가 되겠죠. 근데 대통령이 최근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제 초선 의원들 직접 만나 가지고 그렇죠. 여러 만찬을 가지 하고 있죠. 검찰 개혁 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이 당대표 때 공천 줬던 사실상 친명계 의원들이에요. 거의 다 상당수가.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는 세력화를 하라라는 명시적인 시그널입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과 김어준이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도 이거는 김어준류의 얘기들 그리고 추미애나 김용민 검찰 개혁 탈레반주의자들하고 한번 당신들이 목소리를 내봐라라는 거를 이제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다가 직접 만나가지고 세력화를 해라라고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은 꽤 깊이 그리고 오래 가겠다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 한동훈 전 대표도 사실 이와 관련한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노린 건데 뭐든 색출하는 이재명 정권인데 사실을 조사하는 게 어색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소 취소 논란이 애초에 일었던 게 이제 뭐 민주당 내부에서 유력 정치인 소위 대통령의 뜻을 잘 알만한 분이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 해줘라. 그러면 검찰 개혁하면서 보안수사권 요구 아니라 보안수사권 줄게. 이제 이런 썰들이 소위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오면서 논란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지만 조사는 하지 않겠다. 이제 이걸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네 분이 점입 가경입니다. 시작인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끝까지 지켜보고 준비해보고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마지막 저희 Q&A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남겨주신 댓글들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뭐 아프로디테님이 질문을 너무 많이 남겨주셔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고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로 다 김준일 위원께 드리는 질문인데 뭐 이걸 한번 해볼까요? 대구 진짜로 이진숙
위원장에게 줄까요? 현역 다 컷오프 시킬까요? 이거 대구까지 민주당에 주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게 공천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직접 이진숙을 찍어가지고 줄 수는 없어요. 현역을. 지금, 예, 공관위원장 아니 공관위에서도 지금 반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한 거는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네. 현역들 문제 있으면은 내가 쳐내겠다. 그리고 중진들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강세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는 쳐내겠다라는 시그널로 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고성국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요. 고성국 씨가 장준혁 대표 되자마자 한 30석은 우리가 공천 거기는 이제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인데 30석은 우리가 공천을 가져가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그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진숙 위원장은 전 위원장은 고성국 씨랑 같이 지금 캠페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아까 저희 댓글창에도 실제로 대구에서 두 분이 같이 다니는 걸 봤다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송 나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거래라고 보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진숙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 상당히 있을 거다. 그리고 대구는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전제가 깔린 건데 글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망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럼 이번엔 정 의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슈퍼챗을 2번이나 남겨주시는 오잉님인데 이정현 위원장이 지금 사실 이렇게 공천 컷오프를 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를 막는 거냐? 부산이든 서울이든 지금 대구든 보궐선거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공천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뭐 너무 많이 나간 생각 같은데요. 조금 나갔나요? 조금 많이 나간 생각 네. 같고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유력하게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은 민주당 의원이 나가서 공석이 되는 지역이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부산이 해운대 갑이 주진우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선거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선 가능성도 있지만 해운대 갑에서 그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서 이런 음모론을 또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 네. 5월 4일에 사퇴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궐선거가 안 열리거든요. 아, 보궐선거는 그러니까 안 열리고 그런데 저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주진우 의원이 시장이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댓글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하고 저희 비대위원들이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정치권에 일침을 날려주시는 오늘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중 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예. 그러면 정치권에 한번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김어준의 놀이개로 살 겁니까? 놀이게요. 예, 갖고 놀잖아요. 김어준이 이제 2년 전에 총선 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큰절했어요. 차렷 절 하니까 거기에 지금 안타깝게도 진짜 저는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저도 경악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언제까지 김어준의 장난질에 놀아날 거냐. 이제는 할 말 좀 하고 뭐 출연을 해도 됩니다. 예, 할 말도 하고 조금 제대로 한번 논쟁도 벌이고 그런 국회의원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 김어준의 놀이개가 되지 말자.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정광재 위원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김어준 씨와 관련한 이야기인데 장량과 한신의 길입니다. 장량과 초한지에 한신이요. 보면 네.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건국하는데 3명의 공신이 있습니다. 장량, 한신, 소하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가운데 한신은 아주 유명한 고사성어의 주인공이죠. 토사구팽이라는 토사구팽.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전국을 통일한 다음에 부담이 될 것 같은 사냥개는 이제 삶아 먹었죠. 삶아 먹은 건데 한신이 그 토사구팽의 팽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근데 장량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제 유방이 대업이 이뤘으니 내가 할 일은 다 마무리했다. 그러니 나는 은거에서 살겠다라고 해서 지금 장가게 있잖아요. 장가게에 가서 살았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어준 씨가 토사구팽의 대상이 될 건지 아니면 뭐 장량의 길을 갈 건지 앞으로 뭐 전개되는 방향을 예측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흥미로운 지점이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고 그때 역사가들이 뭐라 그랬냐면 차라리 한신이 제 나라를 만들어서 초한제 이렇게 삼국시대를 열었으면 그 유비가 나오는 삼국지에 앞서서 삼국시대가 먼저 열렸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방이 한신을 제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반기를 들었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김어준 씨가 이 저는 역사를 김어준 씨는 그 반기를 드는 길로 갈 것 같아요. 반기를 든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8월 그 당직 당대표 선거가 있죠. 있는데 거기에서 정청래 당대표든 그 과거 구주류를 강하게 미는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이제 정말 민주당 내부에서 또 피 튀기는 내전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김어준 씨를 겨냥해서 한마디씩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과연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말들을 남길 수 있을지 저희가 한 주간 또 잘 지켜보고 다음 주 광화문 비대위에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